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비욘디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 죽음에 관하여라는 코너 첫 시간입니다. 저는 유은실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얼마나 오래 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할까요? 네. 저는 그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인데요. 거기서 30년 동안 병리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병리의사로 이제 환자도 보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2020년 9월부터 8월에 이제 퇴직하고 9월부터는 그 전부터 조금 이렇게 뒤에서 하고 있던 출판사를 이제 다시 제가 대표가 돼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원 미디어라는 출판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시간을 비욘디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된 것은 제가 의과대학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의료인들이 환자를 잘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마지막 시간에 성심성의껏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의사로 키우는데 죽음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인들 죽음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뭐 의료인 따로 일반인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하고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수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다행히 뜻을 같이 해주셔서 비욘디에 이런 새로운 코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몇 개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고요. 번역하다 보니까 노년에 관한 책, 또 죽음에 관한 책들을 번역했었고요. 또 저희 선배 선생님들하고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이런 책도 함께 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옥의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만하지만 아주 아담한 곳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 강의 중에 이제 죽음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맞는 이제 동료들하고 이 죽음에 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접하게 됐고요. 이게 The Last Dance라는 책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교과서처럼 쓰이는 책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세 시대에 그 기독교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죽게 도와줄 것인가에 관한 책들을 1400년대에 펴낸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여기 보는 것처럼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하는데요. 죽음의 기술, 좋은 죽음을 맞는 방법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을 위한 그 죽음 교육을 생각하다가 퇴직 후에는 일반인들하고도 죽음 얘기를 많이 해야겠구나 싶어서 요즘 많이 하는 개인 SNS를 통해서 그런 죽음 얘기를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요. 정말 개인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비욘디라는 아주 견고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저희 작은 한옥에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죽음 공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 어떻게 잘 살고 잘 죽을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행사 모습인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어떤 이야기든지
죽음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그래서 아주 귀한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요. 제 옆에 이제 정은상 선생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죽음과 관해서. 그래서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좀 소개도 해주시고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하기 전에 유튜브들 많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여기 그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서로 이렇게 오늘 유원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첫 시간이니까 자연스럽게 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창직 전문가이면서 직업 재구성 작가입니다. 창직이라고 하면 이제 직업을 새로 만든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직업들이 많이 좀 사라지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약 450명을 코칭을 했습니다. 250명은 1대1로 코칭을 했고 200명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그룹으로 코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오게 된 배경은요, 제가 이제 창직 전문가로서 엔딩 플래너라는 그 새로운 직업을 이렇게 창직을 했는데요. 그 아마 창직한 그 내용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유원실 선생님은 그 의사 선생님이셨으면서도 또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죽음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 특히 그 SNS를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메멘토 모리 기독 시민연대 발족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초창기 멤버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앰뷸런스 소원재단이라고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족 멤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예. 간략히 소개드리죠. 엔딩 플래너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혼하기 위해서 웨딩 플래너가 있듯이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고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각자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얻는다면 여러분들도 참 아름다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이패밀리의 우리 송기른 대표님과 함께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열심히 여기에 수강을 하고 계시고 단순히 그냥 강의식 강의가 아니고 직접 이렇게 장례가 있을 때 현장도 참관하고 북 리뷰도 하고 케이스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메멘토 모리 기독 시민연대는요, 2020년 10월 10일에 발족했는데 죽음에 대한 유쾌한 반란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벌써 첫 번째부터 11회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9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관을 해서 2020년 12월 1일에는 장례식을 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 간소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건 또 차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앰뷸런스 소원재단은 작년이죠. 2021년 11월 9일 날 발족을 했는데요. 이걸 마지막 소원을 가지신 분이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그분에게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모셔가서 그 공연을 본다든지 야구 시합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소원재단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기 정생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그 창직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일부만 뽑았는데 너무나 죽음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나 이러고 아마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이실 걸로 생각이 되네요. 저도 좀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시간이니만큼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 올리신 글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갈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주로 일방적인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죽음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되게 듣는 학생들이 가만히 있어요. 의외로 의대생들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주 조용히 듣는 것에는 익숙한데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강의로 될 일이 아니어서 이제 일부러라도 자꾸 발표를 시키죠. 그러면 의외로 개인적인 경험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의대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약 80명의 그 동급생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특히 가까웠던 친구들 몇몇은 아주 정말 심리적인 어려움을 리포트에 가감없이 써서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솔직히 말해서 멀쩡해 보여도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았는데요.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 얘기를 나눠볼까요? 장례 문화 간소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냥 간단히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분이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사실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도 작은 장례식 하시는 정말 새로 회사를 차리신 분을 초대해서 작은 장례식에 대한 걸 학생들한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19 이 일도 한몫 가세를 해서 점차 우리나라 장례식도 작은 장례식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선생님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스크린을 한번 앞으로 아까 요거요. 장례 간소화 사례를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이제 유현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있고 난 다음에 스몰 웨딩이듯이 스몰 장례식이 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이렇게 문상은 사절한다 이렇게 많이들 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초에 저의 가친께서 94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 장례 문화 간소화에 대해서 이렇게 메멘토 모리 기독시민연대 멤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그 중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아예 그러면 모범을 한번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빈소에 국화로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고 플로리스트가 양재동 꽃 파는 곳에 가가지고 스토리를 담은 꽃꽂이를 양쪽으로 저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아버님이 살아생전 저희 가족들하고 찍었던 사진들을 한 40-50장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돌리고요. 네, 여기 아버님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아버님의 유품이에요. 모자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쓰셨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유품을 전시했더니 굉장히 그 문상 조문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염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양평에 있는 자연장지에서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염습을 하지 않고 간이 세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수의를 입혀드리지 않고 평상복을 입혀드리고 얼굴에 이렇게 살짝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멘토 모리 멤버 중에서 이 관을 제작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특수한 재질로 만든 그 종이 관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족들도 상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연장지에 온습도가 조절이 되는 시신 보관 이 창고가 이게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벨라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화장장에 갈 때도 우리 모든 가족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심지어 저도 가지 않고 제 아들, 큰 아들만 이렇게 장례 지도사 함께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화장장 말은 안 해도 화장장에 가서 몇 시간 있고 난 다음에 그 심장이 좀 약한 그런 분들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수년을 간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유족 대표만 그렇게 동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발인 예배를, 그래서 선화장 후 발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장지에는 따로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장례식장에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괜찮은 식당을 한 4군데 정도 저희들이 섭외해 가지고 티켓을 발행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 피드백을 주셨는데 아주 따뜻한 식사를 잘 하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해서 네. 어차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정말 장례 문제는 언젠가 한번 다른 선생님들 모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만큼 사실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장례나 뭐 모든 것이 다 개개인이 어떤 원하는 바를 실천해 나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조금 뭐하지만 자신의 장례식을 한 번씩 그려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장례식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할 때 생각해서 하나씩 준비해서 그 뜻을 좀 가족들하고 나누고 있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지금 선생님 하신 것 같은 그런 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 친구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서 저 들은 게 있어서 저 이렇게 세워놓은 화환 저런 거 이제 좀 이제 간소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마 그거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엄청 싫어하실 거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서로 사실은 얽히고 설키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좀 좋다고 할까요? 그러면 또 이제 불리한 분들도 있다 이런 생각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얘기 중에 안병동을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특히 이제 여기 지금 글을 올려주신 분이 어렸을 때 공포가 굉장히 심했다. 지금도 그 공포를 가끔씩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건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하는 그런 공포일 텐데요. 사실 이런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죽음이라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는 사건이죠.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 선생님 혹시 좋은 얘기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오늘 우리 유원실 선생님 위시에서 이제 얘기를 앞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세 이상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나 다 알죠, 사실은.
언제 태어났으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막상 이 죽음이 닥쳤을 때 어떤 공포나 이런 게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부모님이나 이 가까운 가족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이제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굉장히 그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누군가는 가는데 우리가 가더라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우리 선생님은 좋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무슨 학교 다닐 때 이런 공부 했습니까? 예, 한 적이 없어요. 네, 선생님 지금 말씀 딱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저기 책에도 좀 잠깐 썼었는데 저는 사실은 한 10살 초등학교 때니까 1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마도 장례 치르고 오신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렇게 두런두런 어두운 밤인데 그 장례식 갔다 오신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들리진 않았는데 저 혼자 저분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가신 분 다녀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혼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혼절한 적이 없는데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등에다 업고 마당에 찬바람을 쐬서 제가 이제 깨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정신을 잃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요. 그게 제가 이제 어른 되고 대학교 다니고 의사 되고 병리의사 돼서 부검도 했는데 한 30 넘어서 이제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서 어머 죽는 게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별 다른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서 알아야겠다. 공부를 좀 하면 덜 무섭지 않을까? 그것도 순전히 그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책을 이제 동료들, 친구들하고 읽으면서 아직도 두렵지만 그래도 어떤 실질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또 조금 지금 정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덜 두려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가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약간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참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지금 그렇게 죽는 게 두렵지는 않다. 그러나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나누는 주제인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건강할 때 죽음을 잘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진짜 병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더라도 이제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조금 이제 죽음이 연상되는 중환병을 앓게 됐을 때 어떤 준비를 할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건강할 때 준비할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이제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죽음, 그러니까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죽음도 어떻게 보면 삶의 연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는 없다. 현재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미 1, 2초 지나면 그건 이미 과거고요. 아직 오지 않은 건 미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가 사는 이 삶 자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후회 없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 후회 없는 죽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렇게 말은 쉬운데 어느 누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원칙이랄까요? 그게 그렇다라는 걸 알면 지금 현재 딱 이 순간 뭘 결정해야 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 결정이 좀 수월해지고 또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아마 몇 년 전에 그 어려운 수술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때 연명치료 포기각서를 쓰신 것 같고요.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직접 경험을 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죽음에 대해서 좀 고찰이랄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아마 더 오늘을 사는데 충실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 내서 연명의료, 연명치료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여기서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료 행위인데요. 이제 그거하고 연명치료라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얘기도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앰뷸런스 소원재단. 아까 뭐 정말 작년 말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우리나라에 이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네덜란드에 이 앰뷸런스 소원재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응급 앰뷸런스를 운전하시던 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소원재단을 만드셔서 거기는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생겼다고 하네요. 좀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구체적인 사례 지금 7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하이패밀리 우리 송기련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원재단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네덜란드에는 있었고, 미국에는 어린이 소원재단이 있었어요. 예, 소아암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에게 가서 너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욕 양키즈 그 야구 시합장에 가고 싶다. 가서 시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이제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섭외해서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인데 그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11월 9일 날 119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인천에 계신 분인데 그 이렇게 암말기 환자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에어컨 그 기사분이셨어요. 네. 부인이 있고 딸이 하나 있고 이런데 에어컨 기사분들은 여름에 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바쁘니까. 네네. 거의 이제 여름은 바캉스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이제 일을 평생 하신 분인데 막상 이제 병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저쪽 그 우리 서해 쪽에 서해 바다 쪽에 가서 노을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앰뷸런스 소원재단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방관 두 분이 자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은 운전하고 한 분은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이분이 그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송기련 대표님 저도 만났습니다만은 SK 와이번스에 전에 감독을 했던 그 이만수 감독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이 야구 공하고 배트하고 들고 거기를 온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석양도 보고 야구 선수, 야구 감독도 보고 야구 배트하고 야구 공도 선물로 받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신 그 표정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더 위안을 얻고 그 부인과 딸도 아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 방송 통해서 이 앰뷸런스 소원재단 알려지면 내 소원 들어달라고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이라도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제가 네덜란드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그 소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그렇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예를 그렇죠. 들면 뭐 유방암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밥 한 끼를 잘 만들어주면 그렇죠.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예. 네, 지금 뭐 굉장한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일상에서 하던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게 이제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네, 정말 좋은 일이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들어온 질문이 선화장 후의 발인. 이거는 지난 한 2년 동안의 그 코비드 많이 19 진행됐죠. 때문에 예, 많이 네, 진행됐죠.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추후 어떨 것 같은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 보면 이제 발인을 하고 난 다음에 화장을 화장, 하거나 네. 매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렇게 생기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면서 화장장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글쎄요. 제가 아시는 분들 주변에도 3일장을 못하고 4일장, 네. 5일장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문객도 예전처럼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장례식장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앞으로 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의식도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이 또 굉장히 많이 늘은 거는 아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윤씨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별로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그 선례를 따라서 한다면 선화장 후 발인을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죠. 싶네요. 근데 예, 선 화장 후 발인 정말 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친구 며칠 전도 그래서 4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이 안 맞아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신문에도 뭐 언론에 났지만 이제 정말 뭐라 그러죠?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화장할 때까지 모셔야 되는 그 시설, 냉동 시설이 부족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는 사실 그 문화마다 뭐 서양이냐 또 중국이냐 일본이냐 다 우리나라 그 각각의 문화에 따라서 이제 장례 문화가 다른데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장례 문화가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아까 장례 절차 얘기를 길게 해주셔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수의도 안 입고 본인이 평상시 좋아했던 옷을 입혀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익관계가 있긴 하지만, 네, 뭐 이제 수의를 마련하는 분들, 또 파시는 분들 이런 것들 얘기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 수의를 마련 안 하고 평상시 본인이 좋아했던 옷 중에 이렇게 마지막을 그걸로 갈아입고 가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금.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만 해도 아버님도 그렇게 보내드렸지만 저만 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제 지인들에게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글쎄요. 예. 그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는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들 하시지만 그거를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 이제 많지 않은 게 아직이죠. 네, 아직. 예.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네. 가족 사이의 의견 충돌이에요. 네, 네, 네.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 사이에 네. 그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뭐 이남 삼녀라고 해도 그 이제 배우자가 있고 이러니까 거의 한 뭐 7, 8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높죠. 네, 네. 찬성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낮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뭐 가자는 네, 식으로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문화를 좀 바꾸려고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선 가족부터 잘 설득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모든 게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그렇죠. 잘 행사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렸습니다. 이제 추후에 뭐 연명의료 결정법 같은 거 이제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거기도 보면 자기 결정권 또는 자기 운명 결정권 또는 뭐 자기 생존 결정권 이런 이제 결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이제 장례 절차나 뭐 심지어 수의 같은 경우도 당사자 본인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 놓으시고 그 결정한 사항들을 이제 내가 세상에 없을 때 그 일을 해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놓는 일까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아마 다 관련될 것 같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채널에서 보니까 외국에서 매장을 했을 때 잘 땅속에서 분해되는 그런 재질로 수의랄까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우리는 천연 재질의 옷보다는 화학 섬유를 많이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면이라든지 마라든지 그런 제품으로 내가 좋아하는 옷을 한 벌 정도는 잘 갖고 있다가 그거를 나중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의 경우에 시집 올 때 아주 고급 옷을 해서 비단으로 돈이 있던 없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집을 올 때 이제 차려갖고 왔는데요. 그게 결국은 마지막 수의로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그 박물관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말이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은 한 벌 정도 잘 마련했다가 그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잠깐 보니까요. 여기 비욘디 채널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채널로 알고 있는데 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죽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이게 병 나으려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에 좋은 뭐를 들으려고 왔는데 웬 죽음 얘기 뭐 이러시는 분 쪽하고 이거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뭐지? 그러고서는 귀를 기울여 주신 분하고 이렇게 나뉘는 것 같네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메멘토 모리 기독시민연대 방법으로 장례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우리 정 선생님한테 나중에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설도 돼 있고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가족과 특히 부모님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부모님하고 하려고 그러면 불효자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드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가장 이제 좀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의 장충중학교에 매주 중학교 1학년을 5년째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죽음에 대한, 장례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화두를 던져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리니까 모르겠거니라고 그냥 넘어가면요. 성인이 되면은 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그리고 쉬쉬하고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연세가 많이 되셔도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고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유원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되고 무엇부터 얘기를 꺼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미리 평소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 편찬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전에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라도 얘기를 시작하자. 네.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지금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부모님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비욘디 채널 맨날 들어가서 이것저것 듣는데 오늘 들어갔더니 이상한 방송을 하더라.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뭐 장례식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대요. 한번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렇게 한번 건네보십시오. 일단 만약에 자녀시라면요. 또 만약에 부모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나이 많은 부모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맞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뭐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냐 아니면 학력이 낮으냐 이거와 상관없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죽음을 생각하시는 어른들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신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디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죽음에 관해서 또는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부터라도 먼저 얘기를 시작하시면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것이 되죠. 근데 이제 거꾸로 자녀들이 아니 왜 엄마 지금 아직도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래도 어른이 먼저 자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소통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불효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남는 가족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남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잘 지내려면 이제 조금 꺼내기가 어렵더라도 건강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자들이 마지막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러셨어요. 이건 사실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두런두런 하고 있는 이런 내용보다도 더 좀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의사이니까 가급적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아주 1시간 1회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환자실 같은 데서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다루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요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론적으로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뭐 수천 명 임종하는 환자들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그 과정을 함께 겪은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마지막 순간에는 오히려 그 편안한 그런 순간을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을 보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한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 같은 거 다 포함해서 한번 요거는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고부터 공부할 의욕도 잃고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허물을 느끼시고 그렇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선생님, 정 선생님 어릴 때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것이 또 자연스럽다. 그리고 언젠가 죽는데 그것도 공부하고 미리 아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유원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모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무지하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차라리 알아버리면 오히려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유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자녀나 혹은 부모가 가족 간에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직접 얘기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세요. 요즘은 유튜브 다 보니까요. 나이 아무리 많아도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앞으로 점점 보급이 되겠지만 그 엔딩 플래너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용어 선택 같은 거 잘못하면 그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는 저나 이 엔딩 플래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꺼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 사실 요새 여러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다 보면 이제 뭐 살아있는 우리 식구들하고 똑같아 가지고 반려동물 이 세상 떠나보낼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죽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을 교육할 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무에서 나뭇잎 떨어지는 것도 죽음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게 이 죽음에 대한 이 인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글 올려주신 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죽음이 뭔지에 대한 그 감을 잡고 있으면 어린아이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돌아가신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 아이들을 예를 들면 장례식에 또는 조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이나 이런데 아이들을 참여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어른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시키는 게 낫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뭐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하늘나라가 어딘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거를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여튼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는. 예, 맞습니다. 저 경우가 이제 작년 10월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아들 둘인데요. 손자가 5살이에요. 5살인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 관이 종이관인데 요만큼 이렇게 상체를 뚜껑을 열 수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우리 늦게 영화를 볼 때 서양 영화 볼 때 나오는 그런 조금 늦게 온 이렇게 친지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제 손자하고 또 이렇게 제 여동생 손자 6살, 5살 이런데 할아버지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네. 이제 부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네. 왕할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어디 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네, 네. 한 두세 차례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아이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거를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게 이제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같은 질문을 하신 분께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었는데 상처받을까봐 3년 후 6학년 아이고, 때까지 그랬구나. 아버지가 미국에 가셨다고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러시죠. 제가 뭐 정말 공부한 겁니다. 책에서 읽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게 그게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갔다라든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역시 죽음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생각을 나누는 거는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렇습니다. 얘기 같다. 네, 예. 바로 그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대 학생들한테도 너희들이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이런 수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의과대학에서 하도 가르쳐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던 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특강 형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졸업반 4학년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졸업반 학생들은 이제 국가고시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봐야 되는 2달 후면 시험 봐야 돼가지고 특강을 하니까 밑에서는 시험 문제 공부 풀고 국가고시 시험 공부를 하고 귀로는 특강하시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 그게 뭐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원하는 학생들하고만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도 선택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다 필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하고 좀 몇 년 해봤는데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젊은 학생들은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일반인들이건 의대생들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서 이제 끌어나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의대생들에게 죽음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할 수 있는 분들한테 다 얘기를 드려서 이제 드디어 올해 가을부터 제가 있던 의과대학에서는 정규 수업으로 네, 죽음에 관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제목이 죽음에 관하여라고 이제 붙였잖아요. 이거는 사실 웹툰 죽음에 관하여를 생각하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수업 제목을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두 그래도 그 앞에다 삶과 죽음 이렇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글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고 충실하게 살되 마지막 삶을 잘 맞기 위한 것이라서 수업 제목을 결국 삶과 죽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과대학 들어와서 초기에 한 번, 또 이제 환자를 보기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의사가 다 돼서 이제 수련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선택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제가 있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6년, 8년 과정에 한 3번 정도 이런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의과대학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사실 수업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구나. 파편적으로 다른 과목들과 함께 막 하느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유, 참 또, 대단하시네. 네, 질문들이, 네. 네, 장례식에서 요즘은 좀 덜 하는데, 고스톱도 치고, 어떻게 장례식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그러는가, 이런 것이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그러셨는데, 장례식에 관해서는 정 선생님 전문가신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잘못된 문화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장례식에 가면, 그 망자가 외로우니까 떠들고, 예를 들어서 그 유족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스톱 치고 네. 술을 마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죠. 굉장히 네. 많이 없어졌어요. 더더군다나 좀, 이 규모가 좀 큰 데는 저녁에 11시인가요? 다 네, 돌려보내지 정도 않습니까? 되면. 네. 조문객들은. 왜냐하면 그 유족들도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공부를 해서 또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간소화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삶과 죽음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생을 지금 중학교 1학년 2009년생인데요. 5년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생을 뭘 잘 모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중학교 1학년생들은요. 이 디지털 원주민에다가 웬만한 건 다 압니다. 떠들고 막 장난치고 하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네. 다 들어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주제를 하나씩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얘기들 하면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오면 우리 사회에도 좀 이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붙인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요 지금 요런 스크린에 오래전인데 저희 친구는 그 아버님 사진들을 쭉 그러니까 스크롤하게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렸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앉아서 물론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지만 그 화면을 쳐다보니까 이런 사진이 떴다 다음에 다른 사진이 뜨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관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그 사진 그렇게 지금 준비한 거는 뭐 동생들하고 쭉 사진을 정리해서 만들었다. 또 거기에 저 사진은 무슨 얘기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례식장의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문 온 사람들 위주의 그런 이 행사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기억하는 행사로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유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유품을 만나게 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그 조그마한 후레쉬 랜턴 그거 하나는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 불을 켜거나 이렇게 갈 때 그 후레쉬를 켜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유품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리고 사진도 앨범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진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여동생이 둘 있는데 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면 미리 뭐 유품에
그 겨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그 유품 주변에 이제 그 방에 있는 그 유품들 네, 중에서 네, 네. 그냥 가져오는 거죠. 미리 네.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최근에 그 잘 아시는 이어령 스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직시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그분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분이 쓴 뭐 기사나 책을 보니까 예.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나는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내 부고라든지 또 장례식 일정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 뭐 장례식장에서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고 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겠다. 특히 자신의 부고글을 직접 써서 남겨놔야겠다. 이런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어령 스님 같은 분은 뭐 영상으로 또 책으로 그런 걸 다 남기셔서 정말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이긴 한데요. 우리는 사실 신문에서 보면 몇 월 며칠자 부음 보면 뭐 어느 회사의 뭐 상무님 뭐 어디 뭐 대법관 뭐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잖아요. 부고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늘 좀 너무 이제 주제가 장례 쪽으로 얘기가 자꾸 가긴 합니다만 나온 김에 오늘은 그걸로 한번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고장 쓰는 게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 부고는 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부고보다는 사전 장례식.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병을 얻어서 만약에 시한부를 산다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지인들을 좀 초청해서 식사를 제가 대접하면서 그동안에 참 감사했다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사후에는 따로 이렇게 장례식을 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수습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고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요즘 이제 부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분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의 짧지만 아주 단단한 자서전 같은 것을 이제 그렇죠. 만드는 것들을 이제 종종 하십니다. 근데 글을 뭐 내가 쓸 줄 알아? 그래서 두려워하시면서 도전을 못 하시는데 구술 자서전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내가 어떻게 살았다,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뭐 감정과 느낌으로 그 일을 헤쳐나왔다 이런 얘기를 글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술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뭐 신문에 한두 자 부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걸 하면 이제 자녀들이 또 손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돼서 매우 이제 어떤 것보다도 좋은 선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구술 자서전을 사실은 손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제 세대차가 많이 나고 뭐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마당에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어른들을 이해하고 또 손자녀들하고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요새 같은 때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자서전을 쓰느냐. 그래서 조금 도외시하시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걸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전 장례식 표현은 좋은데 죽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죽은 후에는 장례식이 거의 무조건 열릴 것 같은데 무슨 개선할 방법 그런 거 있겠느냐 이러셨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 일본의 사전 장례식 또 한국에도 요즘 사전 장례식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 죽음에 관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 매우 원론적인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고통도 심하고 또 죽음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비욘디 채널 요 죽음에 관하여라는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그거 좀 계속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예. 그 내용에 답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간을 꾸려보겠습니다. 예. 마침 또 이런 것도 있죠. 글이 올라왔네요. 자살과 관련된 질문을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건 정말 큰 주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 1등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고 다 같이 이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에도 힘을 써야 되는 거라서 이 문제도 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또 자살을 한 자살 유가족, 유가족들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잘 다루질 못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가족 문제 그리고 애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애도의 문제도 쭉 다뤄봐야지 돼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따로 한번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이제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요즘 자해죠. 자해를 이제 뭐 유행처럼 자해를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심리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결국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고요. 또 안락사에 관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다루어 주시면 예. 좋겠다고 나왔는데요. 참 안락사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입에 올리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야기를 나눠야 될 예. 때가 이제 됐다고 공부하고 봅니다. 이야기 나눠야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왜냐하면 이게 의사나 환자 또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안락사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안락사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안락사가 같은 얘기인지부터 알고 대화를 시작해야 그렇죠. 된다는 예.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예. 다뤄봐야겠습니다. 예. 저희 시작할 때 사실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깜빡했네요. 네, 저희가 워낙 처음 하는 거라 하도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들어와서 이렇게 소통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좀 두 분 추첨해서 네. 이 책 두 드린답니다. 번 추첨해서 책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마침 안락사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한 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정 또 선생님 하나는 네. 제가 창직 전문가니까 창직에 관련된 제 세 번째 책인데요.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예. 네. 아, 지금 이제 안락사 얘기를 했더니 아직 안락사는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라고 예, 이제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할 땐가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의견이 예,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사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 이미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 국내 드라마에서 이 안락사를 다룬 드라마들이 있죠. 있습니다. 이제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의사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영화 배우 알랑 드롱이 뭐 안락사를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고 해서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들 얘기하고 또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주제가 안락사인데요. 언젠가 좋은 이제 기회가 오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이 넘었네요. 저희 이제 정수님하고 오늘 올려주신 글들을 좀 쭉 살펴보고요.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나갈지 예,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앞으로 쭉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